여러분은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이가 든다고 인생에 달라질 것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절대 아닙니다. 특히 여든이 넘어가면 삶의 저울이 급격하게 변화해서 우리의 인생이 여기서도 더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제일 두드러지는 특징은 바로 건강입니다. 여든이 넘으면 가만히 있어도 몸의 컨디션이 자주 나빠지고 팔에 힘이 빠져 작은 물건조차 들기 어려워지며 최악의 경우는 리모컨조차 손에 쥐기 힘들어집니다. 이때를 뒤늦게 후회를 해보지만 80세의 몸은 아무리 관리를 해도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가오는 80세 이후의 삶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선 60대부터 70대에 접어들면 현실은 이렇습니다. 첫째, 보기를 지향하면 노화 속도가 빨라집니다. 80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70대 생활에서 유의해야 할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활동 의욕을 유지하는 것과 운동 기능을 유지하는 것뿐입니다. 특히 노화는 의욕이 떨어지면서 가속화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에도 관심을 갖지 않고 몸을 움직이는 것이 귀찮아집니다. 이런 의욕의 저하를 막지 않으면 일상생활의 활동량은 자꾸 떨어지고 운동 기능도, 뇌 기능도 단번에 늙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70대가 되어도 이전 연령대처럼 의욕을 되도록 유지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하면 좋을까요? 우선 의욕의 저하를 막는 의미에서 권하고 싶은 것은 주기적으로 고기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고령이 되면 육류를 삼가고 야채 중심의 식사가 몸에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실제로 현역 시절에 비해 꽤 간편한 식사를 즐겨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70세 이상의 5명 중 1명이 단백질 부족이라고까지 합니다. 미국인은 하루 300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하는데 이에 비해 한국인은 100g도 못 미칩니다. 물론 미국인만큼 먹을 순 없지만 아직 동양인에게는 고기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향은 고령자일수록 강하게 나타납니다. 나이가 들고 의욕 수준이 저하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하나가 뇌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의 감소인데요. 세로토닌은 일명 행복 물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행복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물질이 바로 세로토닌입니다. 이 세로토닌이 감소하면 일상의 행복감은 희미해집니다. 기분이 가라앉거나 짜증이 나거나 감정이 불안정해지고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 세로토닌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감소합니다. 이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의욕도 떨어지고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도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로토닌의 감소는 고령이 되어도 생활 습관을 바꾸면 개선할 수 있는데요. 그중 가장 손쉽고 좋은 방법은 육류 섭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고기를 적극적으로 섭취하면 세로토닌의 생성이 촉진되어 의욕 저하를 막을 수 있습니다. 행복한 80세를 막기 위한 두 번째 지혜. 살을 빼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는 것입니다. 60세는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한 여정에서 중요한 관문입니다. 중년에는 대사증후군을 예방하는 것이 건강관리의 중요한 과제였지만 60세가 넘어가면 노화로 인해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점점 줄어듭니다. 입맛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어 그런 사람들은 영양 부족에 시달리게 됩니다. 살이 빠져서 좋다고 생각하다가는 70대에서 80대의 근력 감소증이 전신 기능 저하로 인해 거동이 불편해지는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결국 다른 사람의 돌봄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90대가 되어서도 직접 걸어다니고 싶은 곳에 가고 맛있는 음식을 맛보려면 60세가 되었을 때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대사증후군을 대비해 살을 빼는 것보다 근육을 늘려 노쇠를 예방하는 자세로 전환해야 합니다. 근육이 지나치게 감소한 상태인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손의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만들어 종아리의 가장 두꺼운 부분을 감싸 보세요. 손가락이 닿지 않을 정도로 종아리가 굳다면 근육이 충분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반대로 손가락이 만나거나 겹쳐지면 근육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으니 노쇠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복한 80세를 맞기 위한 세 번째 지혜. 80대가 되면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는 생각을 버리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의사는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존재이지만 내 인생을 책임져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의사의 지시대로 잘 따른다면 건강 장수할 수 있다는 생각은 이제 버리는 편이 좋습니다. 80대가 되면 의사의 발언에 대해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의사는 장수 전문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신의 전공인 한 장기의 전문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의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사실입니다. 호흡기 내과 의사는 호흡기의 건강을 위해, 소화기 내과 의사는 소화기의 건강을 위해 환자를 진찰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즉, 이 세상에 장수를 위한 전문적인 의사는 없습니다. 인간의 몸 전체를 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몸에 좋고 어떻게 하면 몸에 나쁜지 말해주는 의사는 거의 없는 셈입니다. 순환기 내과 의사에게 진찰을 받는다면 심각한 심장 질환을 예방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러나 80대가 되면 신체의 모든 장기의 활동력은 어쩔 수 없이 무조건 떨어집니다. 어떤 장기의 전문가의 말만 그대로 받아들이면 진찰받고 있는 장기는 좋아져도 다른 장기에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몸 전체에 손상을 입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꼭 필요하다고 단언할 수 없는 수술이나 치료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하고 결과적으로 생활의 질을 떨어뜨리는 경우는 자주 발생할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 어쩌면 수명을 단축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80대가 되면 의사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중병을 앓는 경우라면 대학 교수라는 직함을 가진 의사를 그다지 신뢰하지 않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고령자를 진찰하는 경험이 적은 의사가 많습니다. 앞으로 의사가 뭐라고 해도 그냥 고개만 끄덕이지 말고 스스로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의사의 말을 참고하되 법처럼 강요받지는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 사람의 말을 내가 따라야 오래 살 수 있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년을 건강하게 살 수 있는가를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남은 나의 삶은 내가 결정해야 더욱 의미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80세를 맞기 위한 마지막 지혜. 더 이상의 스트레스는 불필요합니다. 남은 인생을 살면서 필요한 단 한 가지는 바로 자녀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로 인해 노부모가 죽게 되는 세 가지 경우가 있다는 끔찍한 농담이 있습니다. 재산이 있는 부모가 손을 벌리는 자녀를 외면하면 맞아 죽고, 찔끔찔끔 주다가 시달려 죽고, 다 내어주다가 굶어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농담은 우리 현실에서의 상황을 풍자한 말로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려는 과도한 집착이 오히려 부모와 자녀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상사를 피하려면 일찌감치 자녀에게 물려줄 돈이 없다고 선언하고 돈에 대한 기대를 버리게 해야 합니다. 그동안 자식을 결혼도 시켜주고 집도 마련해주고 결혼 후에도 물심양면으로 도와줄 방법을 찾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독립을 막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 큰 자녀를 독립시키고 계속 품 안에 두다가 훗날 돈이 떨어지고 건강이 나빠졌을 때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면 부모는 더욱 큰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사랑스러워 이것저것 다 해주었지만 결국 돈도 잃고 건강도 잃고 자식과의 관계마저 멀어져 자식도 부모도 잃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나이 들어 이런 상황만큼 끔찍한 일은 없고 그 스트레스는 80이 넘은 우리의 몸을 병들게 만들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려면 자녀에게 결혼 때까지만 지원을 해주겠다고 선언하고 사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리고 현재 보유한 자산은 연금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매달 생활에 필요한 돈이 나온다면 경제적 압박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돕는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